네. 나도 합시다. 그래서 1교시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역을 좀 끝낼 거예요. 다시 수업들을 들어와서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힘들어하는 원리학계를 다짜고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195번 수업 교재 195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좀 써먹는 한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원리학계.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살다 보면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적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이런 복리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찾아갈 건데 복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계산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195번에서 일단은 이 문제가 대표적인데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월 이율이 그러니까 매달 이율이 0.2%래. 그러면 어떤 금액을 냈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적금이지 그래. 어떤 돈을 얼마만큼 예를 들어 A라는 돈만큼 돈을 넣었어. 다음 달이 됐어. 그럼 그 돈이 0.2%만큼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A라는 금액만큼 돈을 내고 나서 이 금액에 얼마만큼? 0.2%만큼을 차지하는 금액이 더해진 게 그 한 달 뒤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냈던 금액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 0.2%는 우리가 환산하면 뭐예요? 0.2%를 100분위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0.2가 되죠 원래는. 그치? 0.2%가 100분의 0.2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 하나 더 없애면 1000분의 2가 되겠죠. 1000분의 2 이렇게. 그리고 이 1000분의 2가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0.002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 원래 있던 금액에 1 더하기 그 증가한 100분율만큼 더해 주잖아. 계산을 A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항상 어떻게 얘기해? 그냥 1.002A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1. 뭐 예를 들어 5%가 늘었어. 그럼 1.05A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게 이 계산 과정이 생략된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다시 차근차근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적금이잖아. 매달 넣을 거야 여러분들이. 자, 매달 넣을 거야. 그래서 거기 표가 있어 예쁘게.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면 돼. 혼자서 문제 풀 때도 이 표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매월 초에 10만 원씩. 그러면 우리가 자 1회 처음에. 그러면 1초 처음 회차 그리고 초에 매월 초야. 그래서 1회 초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넣겠죠. 1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 초에 또 10만 원을 넣겠죠. 그리고 쭉쭉쭉 가서 이게 24개월이면 몇 회야? 우리 1회 초 이렇게 가면 몇 회 초까지 가는 거야? 24개월이면 24초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또 마지막까지 10만 원을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넣었던 10만 원은 이때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지? 한 달이 지난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면 한 달 지났잖아. 한 달이 지난 겁니다. 한 달이. 그러면 매달 0.2%만큼 이자가 붙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돈에 요게 붙겠죠. 요게 그렇지? 1.002가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3회가 됐으면 요게 몇 번 붙는 거예요? 3회가 되면 2번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24회 초까지 오면 10만 원, 맨 처음에 넣었던 10만 원은 이 1.002가 몇 제곱 된 거예요? 그치, 23제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시점이 언제야 얘들아? 이거 적립금의 원리합계라고 하면 그냥 요거 다 더한 게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그러면 총 금액의 합을 내는 게 시점이 언제니? 시점이 언제야? 24? 말이야 말.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맨 끝에 매월 적립금의 24개월 말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요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이 이걸만 잘 구분하면 돼.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긴 할 텐데 이거야. 우리는 매월 초에 돈을 입금해. 근데 지금 시점이 우리가 돈을 합산해서 얼마나 모였지? 라고 판단하는 시점은 월 말이야. 이렇게. 그치? 월 초마다 넣었는데 계산을 월 말에 하는 거다. 그러면 시점이 자 24초에 여러분들이 까지 계산을 해놨어. 그럼 24 말이 됐어. 얘가 여기로 넘어갈 때 얘들아 이렇게 넘어갈 때 1.002가 한 번 더 붙어 안 붙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지. 요번 달이 24회라고 해봐. 지금 6월 10일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6월 1일에 10만 원을 마지막으로 넣었어. 요번 달이 24회가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번 달 말에 내가 2년 전부터 들어놓은 적금이 이제 총 얼마나 됐을까? 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번 달 말에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요번 그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붙어 안 붙어? 붙어. 이거 붙어. 초에서 말할 땐 붙어요. 이게 원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딱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월 초랑 월 말은 붙어.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이 10만 원은 24제곱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러면 요번 달 초에 넣었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요번 달에. 그럼 요번 달 초에 넣은 게 요번 달 말에 찾을 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대로 하면 원래 안 붙는 게 맞는 거 같지? 근데 붙어. 붙여줘 은행. 월 초에서 월 말 찾잖아. 그러니까 월 말과 바로 이어지는 게 월 초지, 그치? 이거를 그냥 은행에서 그냥 돈 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은행이 생각보다 너그럽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돼. 그냥 월 말에 월 초에 넣었는데 월 말에 이자 붙여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하면 돼? 문제에서 원하는 원리합계를 배우는 거야. 이걸 더 어떻게 한다? 싹 다? 더하는 게 원리합계. 그래서 더하면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찢어서 봐봐. 요거 하나 막 찢어서 볼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등비수열 파트에 원리합계가 있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계산해? 공기가 1.002지 그치? 그래서 1.002 R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이 10만원 곱하기 1.002 하고 공기가 1.002에 항의 개수 몇 개야 이거 그러면 총? 얘들아 24개지? 20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고 문제 잘 보면 뭐가 있을 텐데 t를 내고 있어. 1.002의 24제곱을 뭐로 계산하래? 1.05로 계산하래. 그러면 계산하는 과정이 갑자기 확 조금 계산이 줄지,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건 열심히 계산하셔서 진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셔. 그래서 숙제 보면 이 원리합계 문제가 잔뜩 쌓여요.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한 문제는. 그렇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하러 가봅시다. 자, 10만원에다가 1.002를 곱할 거고 뒤에 1.05에서 1을 빼니까 0.05
영어도 곱할 거고 분모는 0.002가 되어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 0.002를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이거 소수점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100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1000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공평하게 분자에도 1000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눈에 띄는 게 이 소수점이죠? 그래서 10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건 5, 1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소수점을 빨리 없애주시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2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0만이랑 1.00이랑 또 만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0만이랑 1.00이랑 25를 곱하면 되는데 일단 1.00이랑 25 얘네 두 개부터 만나게 해볼까?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힘들겠어. 1.00이랑 25부터 만나면 좀 빡세겠는데. 10만이랑 1.00부터 만나게 하자. 그러면 10만은 얘들아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10하고 만이 1, 2, 3, 4가 있는 거고 얘한테 그러면 1.001을 곱해줄 거니까 1.002 입장에서 몇 번 가야 돼? 공이 몇 번 가는 거죠? 5번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서 200. 그래서 200 곱하기 25에서 계산하면 정답이 되게 아니지 20이 아니라 요 앞에 1까지 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하면 1, 0, 2, 00에다가 25를 곱하면 정답이 되나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뒤에 공두개 있고 공식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헷갈려. 여러분도 좀 헷갈리죠? 다시 나 계산 맞게 했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계산이 아닌가? 맞게 했나요? 뭔가 공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여기서. 근데 정답이 공 하나가 이게 정답인데 그럼 내가 계산할 때 여기서 0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계산할 때 0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52, 2고 25 곱하고 그러면 10만이랑 1.00이 곱할 때 여기서 좀 천천히 가니까 10만이랑 1.00이 곱할 때 1만 곱하기 10.02로 가면 10, 100, 1000 맞는데? 내가 답을 잘못 써왔나? 맞네. 아 맞네, 내가 답을 잘못 썼구나. 와씨, 이 계산이 맞아. 내가 답을 잘못 썼어. 내 계산이 틀린 건 없어. 이게 맞아요. 그래서 공이 하나 모자랐네. 맞네, 계산 다 했네. 아 맞아요. 요렇게 계산하면 놀래라, 계산 틀린 걸.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지 않나? 또 있지 않아? 어디로 갔어? 이거 좀 정리됐어요? 원리학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어서 또 풀어가야겠죠. 어디로 갔어? 밑에 거 한번 196번 한번 이제 해보세요. 이게 그냥 제일 베이직한 거예요. 지금 나랑 했던 방금이랑 요 196번 제일 베이직해요.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방금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똑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그 표를 똑같이 만드세요. 표를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할 때 여기를
여기를 혼자서 어떤 문제는 저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를 이곳을. 많이들 질문을 하겠죠. 여기가 연이은 2% 매년 총 100만 원씩. 자,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해볼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자, 1초에 맨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고 우리는 10년 동안 넣을 거야. 근데 1년마다 돈을 넣으니까 10년에 되는 게 딱 10번째 돈을 넣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적립은 초에 하는데 계산을 말에 하네.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 10초에서 했던 걸 100만 곱하기 이자가 2%니까 1.02 하고, 여기서 이거 계산이 쭉 되면 100만 곱하기 1.02의 10제곱. 즉 시작과 끝만 잡으면 등비 수열인 거 아니까 바로 등비수 합공식 쓰면 되죠.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시점과 마지막 적립 횟수의 경계를 딱 짚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었던 것에서 여기 경계 넘어가면 무조건 붙는다. 경계를 넘어가면 무조건 한 번은 붙는다. 그러면 공비가 1.02가 될 테니까 R-1분의 첫 항 100만 원 곱하기 1.02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0.02분의 100만인데 1.02가 있으니까 그냥 1.02의 반 이렇게 하고, 1.02의 10제곱을 뭐로 계산하는데 1.22의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100 계산해 보면 102만에다가 0.22 곱하기 0.02분의 1이네.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소수점이나 여기 있는 소수점이랑 똑같아서 다 사라지겠네.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12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끝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멀리 할게. 그러면 숙제 교재 펼쳐볼래요? 숙제 교재. 자, 숙제 교재에 186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합기가 정말 베이직하게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자꾸 바뀝니다. 숙제 교재 186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건 무슨 소리라는 건가? 186번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숙제 교재가 맞다. 숙제 교재가 없었구나. 준아 같이 가줘. 자,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제 수업이 잠깐 일어나야 돼요. 경제 수업. 자,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매년 54만 원씩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54만 원과 지금의 54만 원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체감도 좀 다를 거 아니야? 물가가 매번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연금을 어쨌든 매년 54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거를 언제 다 땡겨받겠대? 이 사람이? 올해 초에 다 땡겨받겠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야.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근데 올해 초에 땡겨받을 때 0.3% 공리로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0.3%가 아니라 여기가 3%잖아. 뭔가 계산이 이상했어. 다행이다. 3% 복리로 계산을 하래? 그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올해 땡겨 받을 건데 나중에 받을 거를 지금 땡겨 받을 건데 3% 복리로 계산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이 말은 3%씩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3%씩 가격을 떨어뜨릴 거라는 얘기야. 왜냐면 54만 원의 가치가 뒤로 갈수록 돈은 고정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54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하지만 연금 입장에서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 안 쓰는 거야.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너 어차피 나중에 받을 54만 원 지금 받겠다고 그러면 그 54만 원의 가치를 매년 3%라고 계산을 해서 떨어뜨려서 받아.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걸 올해 받을 때 그 금액이 나중 것보다 지금이 더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깎아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 받게 하려면 나중에 받을 54만 원을 지금 받으려면 단 조건이 있어. 3% 더 싸게 받아라는 게 이 이유. 돈을 땡겨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매년 54만 원씩 받을 거를 올해 받으려면 3% 싸게 받아. 3% 싸게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건 거꾸로 가야 돼. 즉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1초에 54만 원을 받을 거야. 54만 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2초에도 54만 원을 받을 거로 예정되어 있었어. 그리고 3초에도 예정되어 있었고 얘를 쭉쭉쭉 가서 20년 초에도 54만 원을 우리가 받을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언제 받겠다고? 언제 받겠다고? 올해 초지. 올해 초면 여기서 어디야? 1초야. 1초야. 이때 다 땡겨받게. 경기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경기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이때 다 땡겨받겠다는 거야. 처음 납부할 때, 처음 받을 때 얘네 미래에 받을 것들도 싹 다 땡겨서 받겠다는 거야. 싹 다 땡겨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의 화폐 가치가 그 54만 원이 54만 원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54만 원을 점점 가치가 떨어질 텐데 받을 때조차 3%를 싸게 하면 손해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금에서 그렇게 3% 싸게 해서 주지. 손해보는 장사를 그 사람들이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니네 미래에 받을 거를 어차피 지금 받으려면 3%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예상한다면 그만큼 싸게 받아라고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넘어올 때 3% 복리로 계산을 한다는 건 이 54만 원을 1.03만큼 나눠서 계산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오다. 그러면 여기는 19제곱분의 1. 이렇게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돈을 땡겨받을 때 돈을 앞으로 땡겨받을 때 3% 복리로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이 이거인 거예요. 이런 독특한 문제가 있어. 이런 독특한 문제가 있어. 독특한 문제. 아 그리고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 또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알려줄게.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요걸 정리할 때. 그리고 시험 전에 일주일 전 시간이 있어서 어차피 그때 요거 다시 해야 돼. 요 원리하게 다시 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게 아마 지금 하기엔 좀 낯설어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되고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셔도 되고 되게 독특한 거라 이거 말고는 거꾸로 받는 게 거의 나오진 않아. 돈을 갚는 거 빼고 돈을 갚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이게 없고 대부분 이런 평범한 건데 188번 한번 해볼래? 188번 얘는 보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겠다. 그럼 1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1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2회 초에도 당연히 100만 원을 넣었을 거야. 그리고 쭉쭉쭉 가서 얘가 이제 9회차랑 10회차가 있을 거야. 10년 동안 적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9회 초랑 10회 초가 있을 거야. 10년 초가. 그러면 원래 9년 초 때도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래? 못 넣었대. 요거 못 넣었대. 요때 못 넣고 다행히 이때는 다시 넣었대. 그리고 정산을 할 건데 정산은 역시 10년 말에 할 거예요. 이렇게. 그거 똑같아. 요 마지막에 넣은 돈 10년 초에 넣은 돈은 붙겠지. 이자가 10%나 붙네. 매년 10%. 괜찮은데. 매년 10%면 괜찮은데. 매년 10% 괜찮은데. 어디 없나? 괜찮은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여기까지 보면 100만에다 1.1에 10제곱인가요? 이렇게 10제곱 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평소였으면 어떻게 해? 그냥 계산을 싹 다 하면 되지, 그치? 평소 계산을 하고서 뭐만 빼면 돼? 얘만 빼면 되지. 얘만 빼세요. 근데 얘를 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얘를 빼려면 얘는 이 시점으로 되면 우리가 몇이라고 생각하고 더한 걸까? 100만 원에다가 1.1을 어떻게 한 거라 생각하고 제곱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지. 근데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거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얘를 빼면 되는 거야. 이 시점 기준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 계산 자체를 이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싹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R-1분의 첫째 항이 100만 원에다가 1.1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펑크가 났다고 9회차에서 펑크가 났으니까 원래 9회차에 넣었다면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으니 넣었다면 하고 가정한 금액을 빼야죠. 100만 원 곱하기 1.1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1.1의 10제곱을 2.5구라고 쳐서 계산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이 나올 건데 100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0.1 분의 1 곱하기 1.1 그래서 떼는 거지. 100만원 곱하기 1.1의 제곱은 이건 그냥 해야 돼. 1.1 요거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없는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11에 그럼 이 100만이랑 1.5가 만나니까 여기서 159만 곱하기 11에서 121만 원 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겠네요. 아니야. 1628 지금 3번인가요? 지금 3번이겠다. 이렇게 3번이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아까 나랑 했던 그 앞으로 당겨받는 건 괜찮으니까 일단 계속 이렇게 뒤로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총 얼마가 되는지 얘 좀 익숙해지세요. 요거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빨리. 앞으로 당겨받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돈을 불렸을 때 얼마만큼 불어나는지를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계속 해보다 보면 복리의 힘이 느껴지는데 10%가 10년 붙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2.5가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100% 넘었지? 이 얘기. 그렇죠. 여기 복리의 힘. 10년이 10%씩 매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아는 주식으로 해봐. 10년이 아니라 주식은 매일 10%씩 올라가. 11을. 그럼 이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다 어른들이 그럼 저도 가끔 가요. 아니 진짜 복리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잠깐 딴소리를 하면 왜 너네도 워렌 버핏은 알잖아. 대단한 투자의 대가인 거. 그분이 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매년 7%의 수익률을 전체 예산에 매년 7%의 수익률을 주식으로 내면 대단한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10% 하면 10년이면 저 정도인데 매년 7%도 나쁘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식.
얘 10%가 올랐어. 그럼 10%가 빠져. 이득이야 손해야 원금이. 10%가 오르고 10%가 빠졌어. 주식이 오늘 딱 상장했는데 10%가 올랐어 오늘. 내일 딱 열었더니 10%가 빠졌어. 어때?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야. 오른 금액이 10%가 빠졌잖아. 그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경제 계산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살려면 수학이 나름 좀 필요해. 그 중에 하나가 이 복리거든. 무서워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오늘 10% 올랐어.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가 올랐어. 근데 그 금액 다음날 정확하게 10%가 빠졌어. 원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잖아. 그렇지? 오른 금액이 10%가 빠진 거잖아. 무서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워렌 버핏 그분께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맨날 하셨었어. 책에서도 막 많이 얘기했지. 1년에 7%의 수익률은 대단한 투자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도 요 원리학계 이런 거는 뭔가 인생에서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적금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 고민하게 된다니까. 적금을 넣는 게 나을까? 예금을 넣는 게 나을까? 펀드를 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고민하게 된다니까. 그럼 거기에 다 써있단 말이야. 매년 몇 프로, 매월 몇 프로 이런 이자가 막 써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더 이득이지? 누가 계산해주냐고. 너네가 해야지. 너네. 복리로 너네가 계산을 하셔야 돼.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자, 일단은 어디야? 100 이제 다시 수업 교재로 넘어와서 다시 수업 교재로 넘어와서. 아이, 원리학계 또 있네. 아이, 건너뛰어 너네 이제 원리학계 더 했다고. 잠깐 원리학계를 벗어나서 197번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제 원리학계를 좀 보내주시고. 아, 켜줘? 그래, 내가 좀 더우니까 너네가 무풍 되냐고? 아니요. 네. 잠깐만. 고정을 고정을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바람을 줄이고 블레이드 이상사. 여기 무풍 있다. 나오긴 해. 시원하게 나오긴 해. 무풍이야. 자, 197번 식을 찾아볼까?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10이고 세 번째 항은 101이고 네 번째 항은 1010이고.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A20은 계산했을 때 얼마니? 계산했을 때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는 게 몇 번째니까 어차피? 짝수 번째니까. 그치? 20번째니까 짝수 번째잖아.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열에서 짝수 번째의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10이고 네 번째는 10에 세제곱 더하기 10에 1제곱이야. 이렇게. 그렇죠? 이 규칙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면 6제곱은요. 당연히 10에 5제곱, 10에 세제곱, 10에 1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20번째는요? 쭉쭉 가서. 그치?
10에 19제곱부터 이렇게 홀수 번째로 쭉쭉쭉 내려가서 10에 1제곱까지 여러분들이 다 더하겠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으로 보는 거야 얘도? 이것도 결과물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항으로 다 취급을 해서 보겠다는 건데 공비가 몇이야 그래서? R은 100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100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의 합이라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네. 이렇게 잡았으니까 첫 항을 10의 19제곱으로 잡아야겠네. 어쩔 수 없이. 이거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면 항이 몇 개 있어? 10개 있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가셔도 되죠. 즉 이걸 첫 항으로 보고 이렇게 가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보면 만약에 이렇게 보면 계산이 10의 제곱 R-1분의 첫 항이 10이고 10의 제곱을 10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빼기 1. 이게 더 계산이 훨씬 빠르겠죠. 99분의 10에다가 10의 20제곱 빼기 1입니다. 좀 더 5번이에요. 이렇게. 이게 더 계산이 빠르겠죠. 그냥 거꾸로 보는 게 더 낫죠. 요 노란색보다 노란색 흐름으로 공비를 100분의 1로 잡는 것보다 파란색 흐름으로 공비를 거꾸로 10의 제곱으로 보는 게 계산이 깔끔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라스트 199번.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라스트 199번. 이거 많이 변형해서 거의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괜히 표현 자체가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199번 보면 저는 미친 친구. 아니 10이 안으로 들어가죠. 10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치 10이 안으로 들어가죠. 괜히 헷갈리겠어. 시험 때 그러면 안 돼? 시험 때 너무 개열심히 풀어놓고 좀 정답 잘줄 것 같아. 내가 SN을 써놨어요. 여러분들도 SN 이렇게 똑같이 구했어요. SN만 잘 구하면 돼요. 그래서 1-R분의 1-R의 항의 개수 제곱. 왜냐면 일반 항이 이거니까 첫 항이 1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SN이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에서 기억을 보면 우리한테 AN과 SN의 합을 원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AN이랑 SN의 합을 원하고 있잖아. 그러면 더 해야 되니까 얘도 표현을 바꿔. 얘도 2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시면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똑같잖아. 좀 더 더하니까 그냥 2다라고 얘기가 돼서 기억은 참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꾸시면 돼요. 표현을. 참 니은 로그 2의 an 또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씌우네. 그래서 로그 2에다가 저거 2분의 1에 n-1제곱 여기 이렇게 진수에다가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2에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로그에서 진수 자리에 있는 곱하기는 로그 간에 덧셈으로 찢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간에 덧셈으로 찢으면 로그 2에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정리하면 뭐가 돼요?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정리를 하고 나니 1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잖아. 이러면 n에 대한 1차식이네? 등차식이 맞잖아요. 그렇죠? 등차식. 니은도 참. 디귿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결과물을 일반항으로 봤을 때 등비수열이니? 라고 묻고 있네요. 해보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 n제곱에서 2분의 1에 n-1제곱 빼니까 2분의 1에 n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2가 되니까 맞죠? 그냥 계산해보면 당연히 등비수열 꼴이네. 그래서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기억 유형들은 다 정답입니다. 이것도 기출이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잘 챙겨가시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이고 문서 끝이고 3교시에는 숙제 질의응답이랑 뭐 주간지를 푸시든 숙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고 4교시는 실험을 볼 건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실전 기말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시험은 교과서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2학년은 특히나 너네 학교별 과거 기출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 왜냐면 용어고만 해도 수특만 쓰고 그치? 그리고 막 통진도 수특 쓰잖아. 시간이 지난 수특은 의미가 없는 과거 기출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자료로 매주 변형 문제를 갖고 와서 시험을 다 학교별로 뿌릴 거야. 매번 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학교별로 교과서 시험을 볼 건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교과서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이 시험지를 50분 동안 잡고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 하면 몇 분이든 상관없으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서 조교쌤한테 답지를 제출하시고 대신에 질문이나 이동이나 이런 건 절대 불가능. 다른 공부를 그러니까 다른 수학 숙제를 하셔도 돼요. 교과서를 풀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시험지를 먼저 제출하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허용해줄 테니까 시험 볼 때 다만 조용한 손을 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클리닉 봅시다.